자, 일단 오늘은 허리 상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집에서 비대면 수업하시는 친구들 중에 허리 통증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거에 아팠던 분들, 아니면 가족 중에도 뭐 아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울러 아무래도 이제 이제 허리라는 이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기가 많이 걸리죠, 그죠? 근데 감기보다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C19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죠.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 지금 내과가 장사가 안 돼요. 감기가 안 걸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케이스인데 일단 감기가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빈도가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건강보험에도 도움되고, 일단 안 아프면 여러분들 몸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은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러나 대외 활동 자체는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활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울러 이제 허리 상해를 다시 볼게요. 근데 허리 상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추 쪽에, 요추뿐만 아니고 경추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면 넘겨볼게요. 일단 구조는 뭐 허리 구조, 상해, 뭐 요통이 대처하는 방법이지만 경추도 같이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 미리 이걸 찍어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가 그냥 막 넘어가. 자, 일단 첫 번째는 경추입니다. 경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추는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이제 척추뼈입니다. 척추가 26마디인데 그 26마디 중에 이제 뭘까요? 26마디 중에 두 번째, 두 마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얘네들은 이제 머리를 받치는 애들이 있고요. 머리를 받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받치는 그 밑에 아래쪽 뼈가 있습니다. 머리를 받치는 애를 환추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추라고 합니다. 환추라고 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걸 축추랍니다. 얘네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환추고요. 이게 축추입니다. 축추가 있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디스크라는 애가 없어요. 디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회전이, 목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가고 얘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젖을 잡으면 목에서 목젖을 잡게 돼서 흔들어주면 목젖이 안 움직이죠. 목젖 밑에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치워볼게요. 이렇게 치우고. 자, 여기 디스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뇌 단면입니다. 이게 경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여기에는 없어요.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젖 뒤로 하면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잡히게 되고 얘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애는 또 잡고 있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행돌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행돌이 있고 여기도 행돌이 있고 있는데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잡고 있겠죠.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환추 설명을 드리면, 환추는 머리에 무게를 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깨로 하늘을 받치고 있다는 신 아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서 영어가 아틀라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추의 이름은 이제 축추인데 영어로 하면 엑시스라고 합니다. 엑시스. 자, 환추와 축추는 우선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척추의 다른 뼈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방금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이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구조들하고 다르다.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행돌기 얘네들은 그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극돌기가 있죠. 근데 얘네들 극돌기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환추는 앞쪽이 두껍고 뒤쪽은 얇고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축추는 환추 바로 밑에 있으며 환추 구멍으로 손가락 마디처럼 생긴 치아 돌기랍니다. 이거는 목불뼈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를 목불뼈라는 말도 쓰고 치아 돌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는 머리를 양옆쪽으로 돌릴 수 있는 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의 역할을 한다. 자, 이 두 뼈 사이에는 특별한 인대가 있으며 이 두 뼈가 돌아가는 것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 들어갈게요. 많이 그려놨네, 그죠? 자, 어때요? 좀 시간이 많이 잘 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뭐, 대면서 문서는 솔직히 좋을 것 같은데, 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추의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이게 큰 근육들입니다. 큰 근육들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테라피지우스, 승모근이고, 이거는 리베이트 스카플라라는 견갑근근. 그 다음에 룸보이드 마이너, 룸보이드 메이저. 그 다음에, 세븐티 서비컬 벌테브라, 경추의 극돌기. 요거 튀어놓여 있죠? 경추의 극돌기랍니다. 자, 이게 7번 뼈라고 보시면 돼요. 7 스레죠. 7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뼈가 가장 커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대추뼈랍니다. 대추뼈. 대추시처럼 크다 해가지고 대추뼈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의미들을 많이 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림을 보시면 한번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승모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외양돌기에서 쭉 타고 갑니다. 인대 부분 되죠. 쇄골 쪽에, 요 쇄골이죠. 클라비클 쪽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쇄골. 룸보이드는 이게 견갑골 상각입니다. 상각. 여기는 하각이고, 여기는 메디알 보드, 이건 레터럴 보드. 내측, 상측. 자, 여기서 경추 1번, 2번, 3번, 4번에 횡돌기 붙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는데요.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룸보이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근육. 자, 다음을 볼게요. 일단 요 그림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에 보면은 상당히 또 심부 근육들도 있어요. 심부 굴곡 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척추입니다. 허리의 척추는 여러 개의 척추골, 쉽게 말하면 벌테브라라고 씁니다. 척추골이 추간판을 사이에 두고 모여있는 것을 말하며 추간판은 인터벌테브라 디스크, 보통 우리가 디스크 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용어는 인터벌테브럴 디스크 이렇게 씁니다. 자, 허리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근육이 부착하는 이제 골격으로서 역할을 대뇌에서 나오는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척추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척수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해가지고 이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척수가 우리 몸 구석구석 할 때 뭐가 돼요? 결국 신경 자체가 되겠죠. 신경제압이 되는데 이 신경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척추는 이제 곧게 뻗어져 있고 S자 모양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와서 후만, 그 다음에 요추뼈에서 전만, 그 다음에 꼬리뼈에서 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하고 요추는 전만, 흉추하고 요거는 후만. 요 두 개는 전만이 되겠죠. 척추에는 두 개의 전만과 두 개의 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척추는 곧게 뻗어진 S자 모양. 그죠? 아까 방금 보셨죠? 그죠? 허리로 내려오면서 다시 앞쪽으로 휘어진 구조를 가진다. 자, 차례로 살펴보면 목에서는 앞쪽, 전만. 그죠? 전만. 그 다음에 휘어지고, 등에서는 뒤로 간다. 후만. 자, 허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앞쪽으로 간다. 전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후만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정상적인 굴곡이 유지되어야 척추는 지면에서 나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이런 균형에 깨질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척추 구조 정상적으로 잡으려면 조금 불편한 자세지만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 자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근데 일단 무릎을 꿇고 앉으면 문제는 또 무릎이 또 불편하겠죠. 무릎이 불편하니까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다. 자, 다음 척추골입니다. 척추는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척추는 첫 번째 경추, 여기 나와 있는 걸 서비컬 벌테브라 해서 7개의 경추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목의 움직임을 관여하고요. 경추는 머리의 무게만 지탱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지만 목의 움직임으로서 인하여 항상 심각한 통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도 당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통사고 됐을 때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최근에 스마트폰, 그 다음 PC를 많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목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그게 터틀넥으로 형성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은 목을 좀 재활한다는 것은 잘하면 본전 같은 느낌이에요. 잘하면 본전 같은 느낌이라서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대암 같은 게 어깨에 한 다치면 계속 다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흉추입니다. thoracic vertebra. 흉추. 그래서 T1을 쓰죠. 그 경추는 C1에서 C7. 흉추는 thoracic에서 T1에서 T12까지 12개까지 있습니다. 자, 흉추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것들은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약하죠. 그 다음에 늑골과 함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흉추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흉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요추, 룸바랍니다. 룸바. 그래서 L1에서 L5까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그 아래에 5개의 척추골로 되어 있으며 가장 이제 무게를 많이 받치기 때문에 손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좀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위에 부분은 경추는 목만 받치면 되고, 흉추는 경추와 목을 받치면 되고, 근데 흉추는 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 늑골이 있어. 늑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 근데 요추는 어떻게 해요? 요추 자체 축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몸통 회전은 요추 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흉추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흉추에서 가동성은 어떻게 돼요? 늑골이 잡고 있습니다. 늑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동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추골입니다. 척추골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경추, 그죠? 경추, 딱 구분되죠. 자, 이거는 청골, 5, 4, 3, 2, 1 자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나?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자라야 되겠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놓거든요. 경추 7번 가장 크죠, 그죠?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추, 그죠? 흉추. 자, 갈비뼈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 허리에는 어떻게 근육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이제 청골은 어떻게, 여기 청골은 세이크룸이라는데,
요 뼈를 장골이랍니다. 장골. 장골하고 천골관 관절에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천장관절. 자, 이 부분은 이제 장골릉이라는 장골릉. 이제 쉽게 말하면 골반을 잡아주는 능선이다. 자, 다르게 해석하면 영어로 하면 일리아 캐슬이랍니다. 일리아 캐슬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궁이잖아요. 왜 자궁? 여자들은 자궁이 있는데 그 이제 궁이에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청골은 이제 요추 아래에 5개 이제 척추골에 붙어 있으며 이 이후로는 꼬리뼈인 미추가 되다. 미추는 코직스랍니다. 코직스. 자, 여기 설명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척추골은 앞쪽의 뼈로만 이루어진 치부와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척수가 지나는 척추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의 척추골은 관절을 이루며 연접하여 있는데 이것은 후관절이란다. 자, 이쪽 부분을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후관절이라고 이것을 파셋 조인이랍니다. 파셋 조인. 척추관절이란 말도 씁니다. 척추관절이란 말도 쓰고 후관절이라는 말도 써요. 다시 이야기하면 후관절 아니면 척추관절 이렇게 말도 씁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이제 몸의 다른 기관 관절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연골, 인대, 관절낭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이제 가져 있다. 일단 구조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깨고, 그죠? 골반뼈. 그 다음에 요거 대퇴골이 보세요. 요게 좌골입니다. 이건 좌골. 다시 설명 좌골. 여러분들 알고 치골은 얘가 치골이에요. 얘 치골. 앞쪽에 잡힙니다. 앞쪽에. 치골, 좌골, 장골. 자, 골반의 3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 장골, 좌골. 그다음 요거는 치골. 안에 보이죠? 이렇게. 요 부분이 치골입니다. 자, 그 다음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자, ASIS. PSIS. 그 포스테리어. 그죠? 이거는 후상장골극이랍니다. 후상장골극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넘기고, 이제 척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신경근이고요. 그 다음 척추고, 주간판이고. 자,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자, 각각의 척추판은, 그죠? 섬유연골로 구성되며 척추 사이에 위치한다. 자, 척추판은 척추의 총 길이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추간판은 이제 충격 흡수에 작용을 하며 척추가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추간판의 구조는 마치 도넛과 같아서 안쪽에 반유동성 상태인 수액이 두꺼운 섬유연골인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되죠. 자, 얘는 뭐냐? 참고적으로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돼?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그래서 최근에는 척추에 손상이 되면 이 공간을 좀 넓히죠. 넓혀가지고 시멘트를 넣어요.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유동성이 없는 시멘트죠. 그래서 요 하나를 이제 뭉쳐버리는 역할. 대신에 척추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네, 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이거 조금 옆에서 그려보면 여기다 버리고, 검은 거로 쓰죠. 자, 여기 보면 척추가 이렇게,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 그 다음에 위에 척추가 있겠죠. 척추가 있고,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해주게 되면 척추가 건강해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 특징이 있어요. 척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에서 눌려주면 얘는 오히려 반대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작용을 하고 양쪽으로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 자, 얘는 어떨까요? 혈관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 요 싸고 있는 섬유륜, 섬유태가 단단해져서 안쪽에 수액 있죠. 안쪽에 수액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가는 것도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척추와 관련되는 것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절한 압력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척추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하면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섬유륜이죠. 섬유륜. 이 섬유륜이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섬유륜보다 이걸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고 있는 막. 자, 일단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있는데 longitudinal 해가지고 리가먼트. 자, 종인대. 인대가 있는데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앞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종인대. 해볼까요? 앞 세로 인대인데 앞쪽에 있는 종으로 세워져 있는 인대. 이렇게 해서 전종인대 한자를 씁니다. 자, 이거 주관체가 있고, 이거는 뒤에, 이거는 후종인대. 후종인대입니다. 자, 우리가 디스크가 빠져나갈 때, 이 척추관 쪽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후종인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요 관 안쪽에, 척추관 안쪽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디스크가 아니고, 요거 횡돌기가, 극돌기 있는 방향에 붙어 있는 거 있죠? 후종인대 반대쪽에 있는 거. 자, 후종인대 반대쪽에 있는 애를 뭐라 하냐면 황색인대랍니다. 황색인대 역할은 뭐냐면 후관절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요 척추 뒤에 있는 관절 있죠. 요런 애들. 얘하고 얘와의 관계를 잡아주는 역할. 안쪽에서. 근데 디스크가 안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비대해져가지고 좁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척추관 협착증.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디스크가 이 관을 좀 좁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어서 척추관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좀 비슷한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디스크가 정상적입니다. 디스크는 정상적이고,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의 흐름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추관판 탈출이잖아요. 그럼 다른 기능에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종인대는 이제 척추체의 앞쪽과 뒤쪽에서 전종인대, 후종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존재하고, 이제 후궁 사이에는 황색인대, 그러니까 이제 극돌기 사이에 극간인대. 자, 여기 보면 극돌기, 튀어나온 뼈를 극돌기라면 되고, 요거 얘하고 얘를 극돌기라면 이렇게. 요거는 극돌기에서 극간인대, 요 사이에인데,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측면에 있는 건 이제 횡돌기입니다. 횡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횡돌기가 있고요. 자, 극돌기 바깥쪽에 극상인데, 그 다음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과도한 굴곡과 회전을 막아준다.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적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척추에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신전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잘 보이지도 않아. 자, 여기 보면 요거 두판상근, 경판상근이고요. 요거 두판상근이고, 가시 아래근, 그 다음에 척추관절, 요 척추 길이근입니다. 길이근, 요거 다혈근, 이고요. 요거는 상후거근이고, 요거는 하후거근이라고 합니다. 하후거근.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죠. 요방형근. 안쪽이 요 대부분 심부 근육들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근육이 심부 근육이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보기 힘든 근육들입니다. 여기서 일렉트로 스파인 머슬 해가지고 척추 세움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가? 요런 애들.
얘들 다 합쳐가지고 척추세운근이다. 척추세운근, 그래서 척추기립근이란 말을 씁니다. 기립근. 자, 요거는 죄송합니다. 아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깐 말을 좀 머뭇거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근육은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참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 근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복사근 쪽일 겁니다, 이쪽에. 그죠? 자, 일단 다음 또 볼게요. 자, 척추신전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척추신전근들은 이제 허리를 펼 때, 우리 굽혔다가 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 앉았다, 구부렸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자, 이것들은 장늑근, 체장근, 척추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들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렉투스 업도미니스 해가지고 복부 근육입니다. 복부 근육. 자, 복직근과 복행근 그리고 내외 복사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협력으로 수축을 하며 몸통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우리 몸에 있어서 중심이 위치한 근육입니다. 위로는 흉곽과 아래는 골반과 연결되어 중앙이기 때문에 신체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며, 이것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고, 지금은 약간 달라졌는데, 배꼽에서 이제 골반뼈이죠. 아까 봤던 ASIS라는 애고 PSIS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체 불균형을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척추, 그리고 우리 신체 불균형은 대부분 척추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부 근육. 쉽게 말하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반사작용으로 복부의 근육이 좀 많이 조금 이제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같이 약화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형태예요. 그래서 복부 근육은 몸통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우리 몸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한 근육이다 해가지고 최근에 코어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코어 운동을 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 쪽의 근육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통 굽힌 근육과 몸통 신전근을 같이 강화시켜 줘야지 정상적으로 코어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을 보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 질병 쪽입니다. 질병 쪽.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척추는 좁아져 있죠, 그죠? 좁아져 있는데 여기서 디스크를 봐야 돼요. 디스크가 정상적인지. 근데 얘는 좀 디스크가 약간 밀고 들어갔어요. 디스크가 약간 밀고 들어가 있는 형태, 그죠? 자, 여기는 괜찮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약간 시커멓죠. 이렇게 디스크가 약간 파열되어서 생긴 현상들. 근데 이 척추가 여기 좁아져 있죠, 쪽에. 좁아져 있고. 여기는 들어갔지만 이제 느슨하다. 여기는 요추 4번, 5번과 요추 1번, 1, 2, 3, 4, 아니네, 역시 1, 2, 2번, 3번, 2번, 3번, 5번하고, 이건 청골입니다, 청골 쪽. 이렇게, 이 두 군데가 이분이 안 좋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MRI 사진, 각도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사진만 보게 되면 척추가 어떻게 일자 죽었습니다. 플래시 됐습니다. 일자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공간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좀 좁아져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추간판의 내부와 결과 같은 모양을 한 수액으로 채워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위아래 척추골에서 압박이 돼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때 섬유륜이 정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회전력이나 압박력과 같은 급성 손상이거나 과사용, 노화 등에 의해서 섬유륜이 손상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손상된 섬유륜 틈으로 수액이 빠져나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액은 대부분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며
척수신경이 가진 신경근을 눌려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갔댔잖아요. 섬유륜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 병명이 바뀌어요. 뭐라고 되냐면 척추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가서 내장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척추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건스트레인 쪽입니다. 건스트레인인데 나중에 이제 허리 쪽 통증하고 스트레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척추에서 나오는 통증과는 달리 이제 근육의 통증은 대개 한 지점에서 국한되며 눌러서 아픈 압통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또한 건스트레인, 스트레인이 뭡니까? 좌상입니다. 좌상 시에 추간판 탈출증에서 볼 수 있는 다리의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다리가 당기는 경우는 다른 증상입니다. 다른 증상. 추간판 탈출만 되었을 때는 척추 신경이 눌러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 통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얼음찜질이나 물리치료 아니면 마사지 같은 것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건스트레인 볼게요. 이게 햄스트링 좌상입니다. 햄스트링. 종아리 쪽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허벅지 뒤쪽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이제 골반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근육이냐면 어떤 근육일까요?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줄근, 반근양근이란 말도 써요. 반근양근. 힘줄이 아니라 근이죠, 그죠? 그래서 근양근 이런 말도 씁니다. 이 근육에 이제 스트레인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왜 생기냐면 이 근육의 절반이 이게 이제 힘줄이라 해요. 그 중에 절반이 힘줄이고 절반이 근육이야. 다른 근육들은 3분의 2가 근육이고 3분의 1이 이제 힘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작아지겠죠. 근육량이 짧은데 수축력 하는 거하고 많을 때 수축력하고는 힘의 차이가 상당히 이제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작은데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하고 힘줄 사이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파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뭐랍니까? 햄스트링이랍니다. 햄스트링. 그래서 어디서 나옵니다? 스트레인입니다. 스트레인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요통의 대처 이렇게 요통 대처. 다친 후 이제 일주일 이내 이제 휴식, 스트레칭, 이제 소염 진통, 그 다음에 온열 찜질 등 보존 치료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치고 났을 때는 스트레칭은 조금 아직 좀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그냥 마사지가 나아요. 마사지 받는 게 좋아요. 마사지 받는 게 좋고, 자,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통증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통증이 없으면 굳이 또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열찜질, 근육이 좀 단단하게 될 겁니다. 짱짱하게 잡히는 것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좋아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치료를 말한다.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보존적 치료. 자, 너무 오래 운동을 중단하면 하고 휴식하는 것은 오히려 통증 유발을 하는 원인이 된다. 자, 통증 유발하는 원인이다 보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냐면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의 제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라고 표현해 주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조금 관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통증이 이제 가셨죠. 그러면 가볍게 해서 그 주위의 혈액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회복되는 시간들이 더 오래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통증이 줄어들며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유산소 운동과 허리와 배의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및 이제 가벼운 근력 강화를 시행하는 게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6주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이나 근력 약화, 그 다음에 대소변의 기능 장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밤에 통증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전문의의 이제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이제 저희들은 추천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치료가 안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근육을 어느 정도 다 아시는 근육들일 겁니다. 근데 가볍게 근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극돌기 아까 이야기했죠? 극돌기. 자, 경추에 극돌기 없는 게 있습니다. 경추에서 글자 안 내려요. 극돌기가 없는 거. 극돌기 없는 데는 뭐 어디다? 경추 1번. 1번이 뭐였죠? 1번?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뭐를 하면 아플라스, 신의. 신 이름이죠. 그죠? 함추가 되고, 뒤에는 이제 축추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요거는 엑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극돌기가 있어요. 극돌기는 요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청골하고 미골도 없습니다. 극돌기가. 잘 안 잡혀요. 그냥 튀어나온 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극돌기는 경추 3번부터 어디까지? 요추 5번까지 있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어떻게 되면, 자, 여기 보면 경판상근. 저, 그죠? 경판상근. 자, 여기 경판상근입니다. 이렇게. 경판상근. 요거 나눠진 요거는 또 두판상근. 근육만 볼게요. 요거는 경판상근, 두판상근, 요거는 경판상근. 아까 이야기했던 근육 쪽은 네, 견갑근근.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짧은 근육이 이렇게 있는 거는 같은 빨간색 안 보이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다? 소능형근. 자, 요거는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의 극상근. 자, 잘 안 나오는 근육인데 상후거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상후거근은 뭐냐? 능형근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능형근 안쪽에. 자, 요거 반대되는 거냐면 하후거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하후거근. 하후거근도 상당히 조금 타이트한 근육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외복사근이라고 합니다. 외복사근. 그 안쪽에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정극은 이거는 날개뼈가 있죠. 날개뼈 있으면, 척추하고 되어 있으면, 갈비뼈에서 이렇게, 여기 붙는 거예요. 안쪽에서. 밖에서는 안 잡혀요. 밖에서 안 잡고, 이거를, 날개뼈를 뒤로 열중시에 드러내면 잡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이 큰 근육이죠. 엉덩이 근육. 대둔근.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척추 세운근. 척추 기립근이란 말도 쓰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 요거는, 요추 요막이라면 요추 요막, 흰 거. 요막이 되죠. 그죠? 흉요추 근막, 요막이란 말도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흉추 12번. 자, 이건 흉추 12번 무슨 말일까요? 승모근이 끝나는 지점. 승모근이, 자, 경추 1번부터요. 세로로는, 이렇게, 가로는 쇄골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 승모근은 세 부분 나눠집니다.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렇게 1, 2, 3으로 나눠집니다. 좀 복잡한 좀 지워보고 갈게요. 자, 다시 보시면, 그 다음 광배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광배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놓치고 있어요. 이 근육이 기능이 돼서. 팔을 앞으로 보낼 때 이 근육이 이완이 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볼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유사한 근육이 뭐냐면, 대원근이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대원근 대신에, 견갑골에 이제 외측연에 붙어 있죠. 외측연. 레터럴 보드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근은 뭘까요? 회전근개의 소원근, 회전근개 극상근, 회전근개 극하근. 이게 극하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장골릉이란 말도 표현을 제가 많이 했죠. 그죠? 장골릉, 일리아 캐슬이랍니다. 요 부분. 자, 이게 요통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체형을 교정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신체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근육들이 내 머리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지 충분히 우리가 뭐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그 다음 척추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작만 일으키면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해부학적 등 근육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수업은 이제 마지막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이제 요통이 있어요. 요통이 있고 골반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대충. 이건 좀 금은 그릴게요. 자, 이거 몸통이 있고 자, 엉덩이, 다리, 또 엉덩이, 다리, 골반뼈 이렇게 되겠죠. 다음 청골, 척추, 자 다리뼈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다리뼈가 측면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골반에 있는 이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죠. 여기 햄스트링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좌골입니다. 좌골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죠.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골반뼈를 아래로 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겠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도 약간 처질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여기에 있는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있단 말이야. 복사근들. 앞쪽에는 복사근, 뒤쪽에는 요방형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방형근이 또 이렇게 짧아져. 이게 짧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근육하고 이쪽에 있는 허리 근육하고 다리 쪽에 있는 이 햄스트링 근육. 햄스트링 근육에 의해서 또 요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체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코어 운동을 할 때 엉덩이 근육 있죠. 엉덩이 근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협응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리 쪽에 붙어 있는 햄스트링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 중에 대퇴 직근에 의해서 우리 골반이 아니면 체형이 틀어지는 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뭐 스포츠 의학에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의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이 불균형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할지, 근육을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될지를 먼저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죠? 자, 앞쪽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그죠? 대퇴사두,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둔근, 엉덩이 근육, 둔근, 그 다음 허리에 있는 요방, 형근. 이런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광배근. 한 팔을 많이 쓰는 사람, 오른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오른쪽 광배근이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팔을 앞쪽에 들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계속 오른팔만 왔다 갔다 하죠. 대표적인 운동선수가 누구냐면 투수. 투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근육들이 한쪽으로 많이 사용되죠. 이쪽으로 막 사용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근육들이 대부분 발달하게 됩니다. 오른손잡이들은. 그죠?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특징,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쳐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아무리 체육과 학생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태권도과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다리가 이제 돌려차기라 양발을 쓰겠지만 이제 편측 운동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돌려차기를 할 때는 이제
뭐 시합 중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합이 아닌 상태에서는 양발을 같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발 차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주로 한 발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한 방향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불균형, 자세 교정하는데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이제 내 몸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봐도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친구한테 등을 한번 찍어보고 앞쪽도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실기적인 부분이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